네, 이상으로 설명은 다 마쳤고요.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받고 의견도 받겠습니다. 시간을 지금 몇 시죠? 거의 3시간을 연속 떠들었네요. 네, 어떻게든지 좀 많은 앞에 키지 마시고요. 어떻게든지 좀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좀 정확하게 근거 있는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욕심 있게 좀 설명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셨을 것도 같은데 죄송하고요.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뭐 우성 아파트 뭐 5동 몇 호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는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전달해서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 재건축 통추위는 언제쯤 발동이 될 것 같습니까? 통추협은 이미 이제 발족을 했고요. 통추협은 지난 6월 1일 날 회치까지 제정을 해서 발족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후원금 받아서 현재 운영을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업체하고 설계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건축계획안을 이렇게 좀 작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까지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몇 프로를 받아야 정식적으로 출발이 가능한가요? 이제 우성도 60% 이상, 건영도 60% 이상, 각각 60% 이상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정비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이제 구청에 통합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입안 제안을. 그런데 이제 오늘 설명회로 끝이 아니고요. 구청에 신청하기 전에 신청할 때는 추정 분담금까지 다 계산이 돼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추정 분담금까지 나오려면 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청 신청하기 전에 당연히 설명회 이제 최종 구청 신청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전에 또 한번 중간 단계로서 정비계획 중간 단계로서 또 설명도 드리고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3355도 좋으시고요. 개인별로도 좋으시고 언제든지 사무실에 미리 연락만 해서 오시면은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0% 동의를 받기 위해서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조합원 소유자 명부가 확보되고 전화번호만 확보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저는 동의서를 접수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등기부 동본상 주소를 가지고 연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뭐 이렇게 나름 많이 오셨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은 좀 다소 걸릴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정비계획안은 그대로 동의하고 상관없이 이제 나갈 겁니다. 진도 그대로 원하는 대로 나가고 동의율이 확보 정비계획안 최종안 나오기 전까지는 다 받아야 되겠죠. 한 적어도 한 2달 내에 2달 전후에는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대신 우리 다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충분히 설명 들으셨잖아요. 충분히 설명 들으셨기 때문에 의문점 해소하시고 다 함께 해서 통합 재건축을 함께 홍보하고 구두로 전파하고 같이 참여하자고 주변 분들에게 하셔야 바로 여러분의 재산 가치를 짓고 여러분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야 되지 뭐 제가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네. 네, 건영 아파트 라동 205에 사는 이영진입니다. 위원장님의 그 설명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 통합이란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건영과 우성의 차이점도 다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나 그 모든 그 세 군데 기관을 통해서 서로가 내가 욕심을 안 부리고 누가 욕심을 안 부리는 그러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통치업에서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민간 기업에 있을 때도요, 정부 중앙부처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게 여수 엑스포 사업을 했었고요. 전부 정부 중앙부처 사업 했었고, 과거에 이미 당세나 재건축 사업 추진하면서 구청, 시청 관계자들 전부 다 대관 업무하는데 정부 중앙부처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당시에 주무관 했던 분은 지금 팀장 과장하고 있고, 그 당시 팀장 과장 하셨던 분 국장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가서 대화 나눌 수 있고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고, 또 반드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변경이나 변화가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회를 통하든 설문조사를 통하든 의견 수렴해서 적정한 타협을 하더라도 저 혼자 통치업 서포터즈 일부가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해나가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저 뒤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성 1차 105동 1213호 그 소유주입니다. 그 우성 1차랑 건영 이제 단독으로 추진하시는 분들 보면 좀 오프라인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던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온라인이나 뭐 전화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뭐 오프라인에서 좀 부스라든가 설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프라인 홍보하고 싶습니다. 근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통추엽 현수막 하나 붙이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단독 재건축 추진하신 분들은 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 그러니까 동대표를 역임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뭐 그동안 친분 관계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협조를 잘 받는데 아직 통치업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하고 이렇게 협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부스 설치도 협조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오프라인으로 하신다 그러면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도 만들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제가 외부에 만들었던 이유가 그런 협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밖에서 편히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하시라고 사무실을 마련했으니까 더 이상 좀 제발 눈치도 좀 보지 마십시오. 기존에 보면은 우선 건영분들 기존의 동대표분들이나 단독 재건축 추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되게 눈치들 보시는 것 같은데 눈치를 왜 보십니까? 여러분들 그 귀중한 재산 일구는데 동대표나 단독 재건축 준비위원장들이 여러분 재산에 10원이라도 보태준 거 있습니까? 보태준 거 뭐 커피는 한 잔 얻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귀중한 재산입니다. 안면, 친분 이런 거 가지고 함부로 권리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3시간을 열심히 이 자료 90페이지짜리 준비하는데 제가 시간 얼마나 이거 다 제가 직접 준비한 겁니다. 소중한 재산 잘 지키고 재산 증식하는데 정말 어떻게든지 도움 드리려고 했으니까요. 제발 주변에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노력으로 일군 재산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성 1차 아파트 101동 802호 소유자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고 이번에 서류를 제출해야 될 그 서류를 똑같은 거를 그 단독 추진 준비하시는 그쪽에다 이미
아버님이 제출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제출하는 서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0% 이상의 동의서는 또 따로 나중에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기존에 이미 제출한 거를 만일에 이게 통합 추진이 저기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의사를 밝히면 그거는 저희가 해소를 해야 되는 건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아까 설명드린 동의서들을 그거 동의서들 중에서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동의서가 60% 이상이 필요한 거고요. 신속통합계획 동의서는 서울시에서 기준은 30%인데 그것도 50% 이상 받아야 됩니다. 30% 받아가지고는 서울시에서 잘 안 해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동의를 한다는 얘기는 신속통합 그에도 동의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우리 쪽에 대해서 불리하게 하고 뻘짓하면요, 저 서울시 가서 서울시 왕창 뒤집어 놓습니다. 때는 서울시하고 친하게 지내지만 우리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속통합계획도 같이 동의서를 해주시면 다 되고요. 다만 단독 재건축에 동의서를 제출하신 거는 회수하시는 게 뭐 좋을 수 있겠죠. 굳이 뭐 거기 놔두실 필요 없죠. 단독 재건축을 찬성하시면 놔두셔도 되는데, 통합 재건축 찬성하고 단독 재건축 생각 없으신 분들은 철회 동의서 내시면 됩니다. 철회 방법은 제가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나중에 연락 주시면 철회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문자 하나로 보내면 됩니다. 문자 하나 보내고 문자 반에서 회수 안 해주면 등기부편 하나 구청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편 취급소 건영 아파트 홍보로 나가면 바로 우편 취급소 있어요. 등기부편 어떻게 작성하는지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해서 등기부 하나 구청으로 발송하면 되니까 돌려주세요 마세요 뭐 사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자 하나 딱 날리고 3일 내에 안 보내주면, 철회 안 해주면 바로 등기부 하나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에서 다 무효시켜줍니다. 네, 또 질문. 뭐 그 철회해달라고 뭐 사정하고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많은 자료를 장시간에 걸쳐서 강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나동 건영아파트 나동 102호입니다. 통추위의 이 법적 지위가 기존에 있는 우성아파트나 건영아파트 조합장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위상이나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또 통추위 자체적으로만 동의를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신탁 관련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우성 아파트나 건영 아파트는 은행 조합으로 만든 그런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거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PF 대출이 일어나가지고 다 수수료니 또 계약 파기할 적에는 또 배상을 해야 된다는 조건까지도 이제 늘상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가급적이면은 무리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조속하니 또 금액도 건축비도 아주 최적으로 잘 해서 아까 말씀하신 100년 가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풍토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염려되는 것은 이 조합주택을 설립한다고 해서 동의를 해줬는데 이 추진은 잘 되지 않고 피일차를 세월만 보내면서 조합원들에게 뜻하지 않는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될 우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무리 없이 두 아파트 단지 또는 단독주택 단지까지도 합쳐서 커다란 타원이 돼가지고 영등포에서 이 여의도 버금가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우성 건영에 이제 저렇게 뭐 좋은 의견을 가신 분도 뭐그 염려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나름의 방향에 대해서도 양쪽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제 그 통추협도 지금 법정 단체가 아니고 임의 단체입니다. 우성준비위원회도 임의 단체입니다. 건영준비위원회도 임의 단체, 전부 다 임의 단체에 불과합니다. 법정 단체는 아니고요.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부터가 법정 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통추협에서는 시작 통추협 설립 전에도 그렇고 설립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함께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화도 언제든지 함께 하자라고 하고 있고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뭐든지 같이 함께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당연히 그런 말씀을 약속을 드리고 반드시 저는 지킬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성이나 건영 다 준비 현장들을 제가 어제도 건영 준비 현장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편수막 붙이다 아이고 악수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차 한잔 하시자고 했더니 바쁘시대요. 앞으로 계속 바쁠 거래요. 그게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거겠죠. 저는 이 사업을 누가 추진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유자들 이익을 정말 극대화하고 비용을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부차적인 겁니다. 누가 추진하느냐, 어떤 조직이 추진하느냐 그거는 그걸 내세워서도 안 되고요. 소유자들 추가 분담금 최소, 재산 증식 최대화 요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배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손을 떼는 게 추가 분담금 최소 그래서 이익 최대 그게 하는데 제가 걸림돌이라고 하면 저는 하시라도 손 뗄 수 있습니다. 하시라도 약속드립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제가 준비위원회나 그 개인들에 대해서 일체의 비난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쭉 설명하시는 거 보셨지만 있는 사실만 가지고 사실만 적시해서 얘기를 할 뿐입니다. 왜 비난거리가 없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저는 정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입니다. 그분들 지적해서 비난하려고 하면요 끝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같이 함께 가셔야 될 분들이고 함께 가야 될 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저 싸움도 굉장히 잘합니다. 부드럽고 그런 것 같지만 제가 추진위원부터 조합장을 청산까지 추진위원부터 청산까지 제가 11년 6개월 만에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그리고 추진위원부터 청산까지 한 조합장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다 그만두거나 뭐 사고 나거나 그리고 그러니까 해산까지는 한 조합장들이 많아요. 근데 청산 종결 등기까지 한 조합장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는 게 아니고요. 비난할 줄 몰라서 안 싸움은 또 굉장히 거칠고 비난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안 하고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속도 말씀하신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청산 등기까지 청산 폐쇄 등기까지 11년 7개월 만에 했습니다. 보통의 입주까지가 빨라야 11년, 12년 이렇게 걸립니다. 입주까지가 청산까지는 15년, 20년 우습게 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미 제가 보여드렸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충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여기 앞에 여러분의 이익을 저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거부할 거고요.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저 개인을 위해서는 싸울 필요가 없고요. 네, 저 우성 아파트 106동 909호 소유주입니다. 저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그 이제 우성 1차랑 건영이 이제 주민 동의를 충족을 해서 각각 이제 단독 재건축을 하겠다고 이제 정비 계획이 입안이 완료가 되면 저희 통합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신 이제 정비 계획에 필요한 그 용역비 이제 용역 업체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이제 구체화가 되면은 그 업체 공개는 언제 정도에 하실 거를 예상하시는지, 이렇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단독 재건축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들으시는 분들은 서운하고 뭐 할지 모르지만 단독 재건축은 여기서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그 이유를 제가 일일이 설명은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단독 재건축은 10년 가도 조합 설립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단독 재건축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뭐 동의율 60% 70% 받아주고 신청이 할 수 있겠죠. 음마아파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걸렸다고 정비구역 지정 받는데, 원베일리요 조합 설립하는데 12년 걸렸죠. 저 통합 문제로 단독이 될 것 같지만요, 우성아파트 내에서도 반대자들, 저 아니라도 자발적 반대자들 많이 나옵니다. 건영도 마찬가지고 조합 설립 못해요. 통합은 할 수 있느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과 건영의 운명은, 재건축의 운명은 통합뿐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뭐에 의해서라도 잠시는 현혹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잠시는 현혹될 수도 있는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거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사상 누각에 불과하고, 아무튼 당장 신청하면요, 구청 시청부터 난리 납니다. 단독.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업체 공개 부분은 당연히 공개할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통합 설명회가 늦은 이유가 7월 달에 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안 사실이지만 통추협에서 섭외했던 업체 도시설계와 도시계획하고 그 건축 설계사를 두 팀을 저희가 놓쳤어요. 다 해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해서 일주일 지나니까 못하겠다, 일주일이다. 못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외압이 작용을 했어요. 그 외압은 저는 이제 그 신탁사회가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건 추측입니다. 아무튼 어떤 외압에 의해서 두 팀을 놓쳤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고, 근데 지금 팀은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또 괴롭힐 겁니다. 공개되면. 예? 왜냐면 신탁사는 바게닝 파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개 안 하는 것뿐이고요. 세팅되고 정리되면 당연히 공개해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답변 됐나요? 예, 또 다른 분 질문, 의견. 저 뒤쪽에 계시네요. 저 뒤쪽에. 예, 106동 310호 소유자입니다. 그 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재건축 저희 통합 기간을 몇 년 정도 보시는지, 지금 아마도 초기 계획이긴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도대체 몇 년 걸린다는 거냐라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 계획은 아마 없어서 조금 그 질문이 궁금하고요. 아마도 계획하시는 가한 부분이 있어서 그 1차, 2차, 3차까지 뭐 나누신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당장에 생각하시는 그 1차 가한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감하지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저도 17년도에 전세 살다가 18년도에 여기를 자가를 얻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5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오래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되게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추진위원장님께서 정민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나타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에 살던 분들이나 그 전에 커뮤니티가 많이 단독으로 가든 통합으로 가든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된 상태에서 정민안전 진단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장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뭔가 좀 통합이 안 되는 것 같다, 단독인 것 같다, 통합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단톡방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조금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타이밍이 나타나신 타이밍이나 말씀하시는 타이밍이 많은 분들이 또 의혹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왜 굳이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에 그냥 저는 응원하는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은 다른 분들이 좀 더 전파를 잘해주시거나 좀 더 위원장님을 바라보시는 좀 시선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우성하고 건영만 통합해서 1단계 통합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제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10년 이내에 입주까지 가능할 겁니다. 입주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지까지 통합을 하면 단독주택지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변수 관리를 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서 한 1, 2년 추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단지는 어딜 가나 전국 어딜 가나 어르신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거기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뿐만이 아니고요. 어느 동네나 어느 아파트 단지나 어느 재개발 구역에 보면 인구 연령비가 있습니다. 그 연령비하고 비슷하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많게 보이는 거는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외부 활동보다는 내부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때문에 많게 보일 뿐이지 다 비율은 인구 비율은 연령별 인구 비율은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왜 이제 나타났느냐, 이제 나타나서 그러냐는 말씀은 제가 우성 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2018년도부터예요. 2018년도부터 어느 분께 저는 사실 경인로 이 남쪽으로 내려올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인로 저 북쪽에 제가 당산 이동해서 거주를 했고 그쪽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려올 일이 거의 없었는데 어느 분이 우성 건영에 이런 게 있는데 와서 좀 봐달라고 그래요. 우성 건영 소유자분은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분이고 해서 이제 2018년도 아마 가을경 됐을 거예요. 와서 보니까는 재건축에 걸림돌이 하나도 없는 아주 통합 재건축하기에 너무 좋은 자리예요. 통합 재건축에 아무 걸림돌이 없는 우성 북쪽이나 우성 서쪽에 외부 단지도 없고 즉 일조에 대한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건영 우성 주변에 무슨 학교도 없고 학교가 있으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학교도 없고 걸림돌이 하나 없는 아주 통합하게 하기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그분께 이거 너무 좋다. 나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한참 바빴지만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2019년도에 그때도 한 가을경 됐는데 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줬어요. 단지를. 너희가 결혼을 하면 신혼집은 우성 건영 여기에 신혼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유는 제가 이제 그 통합 재건축에서 여기는 두 단지가 연접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일조권에 대한 문제도 없고 외부에 학교도 없고 그래서 걸림돌도 없는 굉장히 통합 재건축하고 하면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자녀한테 얘기를 해서 자녀도 오케이 해서 2019년 말에 저희 아이가 우성 1차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2020년 4월에 해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쭉 진행을 하다가 제가 이제 2020년 그 조합 청산하고 제가 이제 로펌으로 갔어요. 로펌에 가서 일을 하다가 제가 우성 건영의 통합 재건축에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닙니다.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서 직후에 제가 사실 통합 재건축을 물어봤었고 박일섭 위원장이나 정영진 위원장 가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단독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저는 당연히 통합 재건축을 할 줄 알았었고 길 가는 아이한테 물어봐도 통합 재건축 하라 그러고 전문가라는 사람은 당연히 통합 재건축 하라 그럽니다. 신탁사 저거 나쁜 새끼들입니다. 분열시켜서 뭐 단독 재건축. 그다음에 건영에 붙어있는 업체들도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안 됩니다. 적어도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선택은 물론 소유자들이 하겠지만 근데 단독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뭐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인지 싶어서 계속 통합 재건축 하시라. 내가 도와드리겠다 뒤에서. 저는 로펌에 있었으니까 로펌에서 직장 생활하면 돼요. 제 연봉도 만만치 않고 로펌 연봉도. 근데 두 분의 뜻이 너무 강해서 이대로 뒀다가는 이 재건축 사업이 망가지고 늪에 빠지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원래는 저는 통합 재건축의 뒤에서만 서포트해주고 사실은 이 주변을 다른 지역을 개발을 하는데 제가 참여를 해서 거기를 끌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두 단지의 준비원의 상황으로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급히 이제 면담까지 하고 4월 25일 날 제가 급히 건양 아파트를 제가 매수를 했어요. 건양 아파트 제가 매수했어요. 제 이름으로. 그러면서 5월 달을 지나면서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에서 보니까 우성이 더 골칫덩어리야. 우성이. 그래서 제가 급히 우성을 자녀 거를 제가 매수를 하고 자녀를 내가 계약한 건영으로 소유권을 바꿔줍니다. 바꿔치기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별도로 안 들어갈 취득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까지 이 사업이 망가져서는 안 되겠고 통합 재건축으로 반드시 가야만이 소유자들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우성 소유권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건용 소유권이라고 그랬었어요. 자녀가 우성이고.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소유권이. 그리고 저는 이제 건용에 전세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내가 반드시 손을 대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단독 재건축으로 가는 순간 이건 늪에 빠진다. 늪에 빠져서 상당 기간을 헤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하면서 저 통합 단톡방 만들고 통취업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거 하려고 그랬으면 진작했겠죠. 근데 원래는 여기가 아니고 딴 데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까운 데입니다.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요. 여기에 올인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로펌은 5월 말로 그만뒀습니다. 왜? 이거 정비구역 지정이요. 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업체들한테만 모 준비위원회에서 업체들한테만 맡겨두면 되지 할 일이 없는데 무슨 사무실 구하냐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업체들 서울시 가서 구청에 가서 입안합본 거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계획 검토해서 챙겨나가지 않으면요. 정부교육 지정 고시된 거 여러분 받으면 또 그때 가서 발칵 뒤집힙니다. 막 내분에 휩싸이고. 이 정도면 답변이 됐나요? 네. 또 다른 분. 네, 여기.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얘기하시고 제 눈치도 단 1도 보실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 눈치도 보실 필요 없고 단독준비위원회 추진 그런 데 눈치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귀중한 평생 이루신 재산권 행사하시는데 뭐 궁금한 거 말씀하시고 질문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소중한 재산권 권리 행사하셔야죠. 이쪽에 마이크.
먼저 하십시오. 네. 저는 나동의 108호 소유자 대리인으로 참석했고요. 지금은 여기서 살지 않고 외부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통합 재건축에 일단 큰 의지가 있고 참석은 했는데 일단은 우리 문권택 추진위원장님께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또 이런 또 유능한 능력자가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해 주신다는 것 또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박수를 크게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염려되는 거는 사실 문제 있는 말을 들을 때는 그 문제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들어야 되는데 항상 어디서나 그 사람이 없거든요. 그 들어야 될 사람이 학교나 뭐 사회 조직 공동체 모든 단체를 보면 꼭 들어야 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염려가 지금 이제 우성과 건영의 단독에 굉장히 지금 추진에 엄청난 의욕이 있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이끌어왔던 어떤 수혜자라고도 우리를 위해서 했던 공로자라고도 또 인정을 해드릴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걸 빼앗기기 싫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그 명예가 그 고집과 아집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 불편함과 염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들은 아무리 저렇게 해서 접수를 해도 구청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분들은 또 한번 또 만나보셨다니 또 그분들의 의지를 확실히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염려가 제일 큰 거예요. 이 두 분을 어떻게 삼통합이 돼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그냥 위원장님만 믿고 우리는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홍보는 해야 될 의무는 있죠. 우리 주민들은. 그러나 구청에 그들이 아무리 70%를 해가서 신청을 해도 통과될 수 없다. 이 말에 대한 그 어떤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확고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인정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던 거는 왜냐하면 원만하게 진행이 서로 돼야 되니까요. 구청이나 시청은 당연히 통합 원할 겁니다. 도시계획상 저거 단독 재건축하면 난개발에 불과하잖아요. 누가 봐도 난개발에 불과하죠. 통합해 놓으면 도시계획상 토지 이용 효율,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목적이 토지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게 도시계획입니다. 근데 그 도시계획 취지에 맞지 않게 단독 재건축을 하잖아요. 서울시나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요? 통합하라고 해야겠죠. 요즘 계속 정부도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다 통합 얘기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도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주겠다고까지 법으로까지 이렇게 권장을 하잖아요. 그런 취지에 비춰 봤을 때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독 신청 들어오면 이게 탐탁스럽겠냐는 거죠. 저는 특히 서울시 가면요. 단독 가면 통합해 오라고 반려시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정단체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거고 시청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거고 이런 움직일 거는 걸 나름 예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2년 6개월 동안 안전진단하고 애썼는데 계속 내가 해야 돼. 논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요, 안전진단하는 거, 안전진단 그 자체는 정부 규제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소유자들,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 과정을 보면 안전진단비 객출해서 돈만 내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업체가 그거는 정말로 업체가 다 알아서 구청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는 낙후된 게, 예를 들면 좀 수도 배관이라든가 그 골조 외벽이 떨어진다든가 좀 안내하는 거, 뭐 그런 거 이제 그거 좀 잘해야 되죠. 그 정도 하고 무슨 이런 보고서 단 한 페이지도 작성할 일이 없습니다. 안전진단에서는 전체 사업에. 물론 그분들의 수고를 폄훼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 당연히 수고하셨고 애쓰셨어요.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앞으로도 나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거는 전혀 별개 얘기입니다. 안전진단은 안전진단으로 끝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비용 객출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이해시켜서 해서 하는 걸로. 그건 뭐 비용 객출 잘하는 게 그건 능력이고요. 안전진단은 본인이 뭐 나서서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앞에서 이런 사람이 저런 거 다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내가 해야 돼. 소유자들 이익하고는 상관없이요. 대표적으로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에서 다 망가지는 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들 안전진단을 누가 하냐면요, 입주자 대표 출신들, 입주자 동대표 출신들이 대부분 해요. 어느 단지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뭐 봉사라는 걸 내세우고, 이 큰 사업을 봉사로 한다고요? 봉사 정신으로 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걸 봉사 정신으로 해요? 이거는 필요한 역량이 있어야 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봉사하라고 그러면 저는 미쳤습니까? 안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재산권을 하기 때문에 봉사 정신 내에서,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사업을 망가뜨리는 게 내가 봉사해 왔으니까 내가 해야 돼. 주변에서 저 사람이 봉사했으니까 해야 돼. 삼천포로 빠지기, 헛다리 짚어 계속 빠져나가서 늪에 빠져 헤매다가 그분들 다 교체되고,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데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수고한 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2년 6개월 했고 뭘 했으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유치하게 보입니다. 예. 그냥 봉사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중요한 사업을, 그리고 애쓰신 거는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했으니까 기득권, 나중에 조합 설립해 보십시오. 통합이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도 기득권 주장하고 있는데 조합 설립까지 해놨는데 그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전 그 아파트가 아니고 상가 소유자인데요. 뭐 상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도 없어서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그 상가를 아까 뭐 분할 뭐 이야기를 조금 나왔던데, 그래 지금 뭐 하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뭐 때문에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기존 가지고 있는 상가가 10평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지었을 때 그게 맞는 상가가 없어가지고 뭐 2평짜리 나오고, 만약에 예를 들겠을 때 10평짜리 나온 것 같으면 그걸 이렇게 분양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하나밖에 받을 수 없나요? 그 상가 분할 재척 이런 얘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언급해봤던 이유는 무슨 건영 상가분들은, 소유자분들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정작 추진하는 사람들은 마치 건영 상가에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계속 떠들어대면서 뭐 재척하는데 장기간 소요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상가분들도 재산권을 소유한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소유자들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분할 재척 이런 거를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놨던 거고, 저는 그런 생각 추호도 없고요. 통취업에서는. 그다음에 분양의 문제는 상가도 이제 아직 건축 설계 위치만 잡아놨지, 위치만 지금 그 건영상가 위치에다가 무성상가까지 붙여서 거기다 좀
가안으로 잡아놨지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서 상가분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상가분들이 의견을 받아서 상가 규모를 어떻게 하고 그 상가의 그 호비를 크기는 어떻게 하고 전부 다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의견을 제시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합니다. 임의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이거 분양 받으세요 강제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 저 상가를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2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 뭐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중에 다시 재건축을 해가지고 분양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못 받는 건지 아니, 근데 아파트처럼 상가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아, 아파트는 그러니까 주택은 엄격하게 분양권이 제한이 돼요. 근데 상가는 분양권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3개 가진 사람이 3개 분양 받으실 수 있고 10개 가진 사람이 10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개를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맞는 면적이 없을 때는 작은 걸 그 면적에 맞게끔 2개나 3개나 받을 수는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가를 설계할 때 협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상가를 1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나는 100평짜리를 원해라고 미리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아, 그렇게 안 됐을 때 아니, 100평짜리 많이 말고 그때 한번 제가- 10평짜리가 있는 것 같으면 10평짜리를 몇 개를 분양받을 수는 있나요? 자, 그러니까 100평짜리를 하나를 분양을 받게 해드립니다. 일단은 100평이 됐든 90평이 됐든 110평이 됐든 좀 차이는 있겠죠. 그걸 받으셔가지고 분할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을 때는 어쨌든 뭐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만 받는 거지 네. 2개를 받을 수는 없다는 왜냐하면 건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10평씩 단위로 쪼개달라고 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쪼갤 필요는 없고 네, 그 네. 면적이 안 맞았을 때 면적 다 맞게 해드립니다. 다 맞게 설계할 때 인원에서 맞춰가지고 아, 그럼요. 설계해서 상가분들하고 다 협의해서 상가 한 분 한 분 전부 다 의견 받아가지고 다 맞춰서 합니다. 아니 상가를 큰 걸 가지고 있는 것도 큰 게 뭐 필요가 없고 필요 없으면 내가 이제 100평을 가지고 나는 30평만 필요해요라고 하면 30평짜리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예. 만들고 그러면 남는 거는 다시 다른 걸 뭐 그렇게 면적에 맞춰서 분양 받을 수는 없고 그러면 뭐 남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30평을 받고 100평의 가치 평가를 하겠죠. 예. 100평의 가치 평가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100억이다. 근데 30평 받으면 30억 분담금이 50억이다. 그럼 차액이 50억이 나지 않습니까? 50억은 현금으로 드립니다. 그건 이제 다른 걸로 받을 수는 없고 그걸 갖다 30평 박아놓은 외에 뭐또 30평이나 20평을 더 받을 수는 없고 그건 좀 어렵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조합의 문제가 아니고 상가 내부의 또 협의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가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30평, 20평짜리 2개를 받고 싶으면 50평짜리를 받아서 본인이 분할하면 됩니다. 나중에 신축을. 그리고 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그 분양받으려고 그 면적이 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주는 건 아닐 거고 그 아파트의 면적보다 뭐 얼마를 크다든지 뭐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여기서 논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그거는 한참 후에 이제 논할 얘기고 그거는 뭐 이제 조합 설립 전에 정도 아직 뭐 2, 3년 후에 논의할 얘기고 어찌든 제가 이제 상가 소유자들 존중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의견들이 그다음에 상가 이제 전체 개발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는 하는데 어쨌든 다 같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이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파트만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가져가고 상가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가지고 이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상생의 방향이 아니거든요. 상가도 아파트도 만족해야 되고 상가도 만족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생의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만들어서 논의를 풀어나가는 문제는 지금 이 설명에서 할 얘기도 아니고요. 당장에 뭐 근시일 내에 할 얘기도 아니고 꽤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적어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의 얘기지 지금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그거 논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그런 걸 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사기입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뭐 법이나 뭐 시행령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조합에서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정해서 그 시행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법이나 뭐 시행령 법에도 다 기준이 있고요.
법에도 다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표준 정관도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틀 내에서의 상생의 방안이지 그 기준 틀을 벗어나서는 상생의 방안 자체가 안 된다. 법은 지켜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그걸 논할 때도 아니고요. 법으로는 그러면 지금 뭐 한 날까지 좀 하는 말 좀 선생님, 그런 것도 아니고. 죄송한데 다른 여러분들도 계시니까 궁금한 거 알겠습니다. 하고 한번 연락 주시고 필요하면 이제 전화를 뭐 문의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도 괜찮고요. 뭐 이렇게 연락해서 한번 뵈셔도 되고. 예. 뭐 그거는 그래서 내가 이거 질문하기 좀 그래서 내가 갈등을 넣게 다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한 겁니다. 아니 뭐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마 그 정도면 우선 누가 답은 뭐 된 것 상가 같습니다. 소유자가 와가지고 상가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는 것도 내가 안 하려고 예, 그랬는데. 네, 질문 잘하셨습니다. 또 다음 분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더 이상 없으신가요? 저쪽에. 안녕하세요. 103동 801호 소유주인데요. 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25년도에 그 신안산선 도림사고 여기 개통이 되는데 출입구가 저기 사거리 서쪽으로만 위치하는 게 좀 아쉬운데요. 뭐 통합으로 해서 뭐 1군 건설자들끼리 뭐 경쟁하게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뭐 그쪽을 통해서 출입구를 우리 단지 쪽으로 뭐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건설사하고는 단일도 관계없는 얘기고요. 단일도 관계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차원에서 언급을 서울시하고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정비구역하고 뭐 계획할 때 그렇죠. 다시 도시계획 한번 말을 해가지고 아직 가능성은 좀 남아. 도시계획 차원에서 얘기는 당연히 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 시공사가 해준다고 그래도 허가가 나야 해주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 허가권자하고 적어도 이제 허가권자가 이게 도시 그러니까 철도 그러니까 저기 서울 메트로 그다음 국토부 서울시하고도 그러니까 SH 그러니까 서울시 관할 이게 아마 안산까지니까 서울시 관할도 아닐 거예요. 아마 국철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 운영 주체 그걸 관장하는 정부 부처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우리가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돈 내서 그냥 뚫을 테니 허가해 주세요. 일단 허가를 받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100억이다, 200억이다.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시공사한테 주면 1군 건설사가 아니라 2군, 3군 건설사도 해주는 겁니다. 건설사하고 그래서 전혀 무관한 거고 우리가 입구를 낼 때 부담할 그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느냐 중요하고 의사가 있으면 인허가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시공사한테 이거 해줘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준비위원회 돼가지고 가면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같이 추진을 하실 의향이 있다고 봐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성 제고 방안 중에서 두 번째로 용적률 완화도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거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층화 연계해서 전략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고층화 연계해서 풀고 저고 깊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예를 들면 거기에도 포함을 시켜서 서울시하고 논의해서 관계부서 이렇게 뭐 프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실제 서울시하고 논의도 안 해봤는데 제 그냥 이상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터치를 해서 분명히 터치를 해서 소유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하면 그럼 비용을 꼭 우리가 다 내야 되느냐? 야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반반 부담하자. 예를 들면 아니면 그 시설을 기부 체납으로 전환을 하자. 그죠? 네. 공공시설물로 해서 토지 기부 체납을 줄이고 네.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를 서울시를 통해서 해보고 서울시에서 오케이하면 관련 인허가 또 인허가 뭐 도시철도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거기서 오케이 하면 우리는 돈만 내서 하면 됩니다. 그 서울시하고 협의된 조건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시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공사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그 사기입니다. 지들이 뭔데 해줍니까? 허가권자가 따로 있는데. 네, 또 질문이나 의견 있습니까? 여기 앞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권영 다동 903호 소유자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통취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해결 방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이 동의서를 받는 게 그 원본을 일정 비율에 저기 서울시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뭘 받는다고요? 동의서요. 후보 신청 동의서에 대해서. 예, 그죠?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원본을 받아다가 그거에 우리 이제 그 제마 조례 사항이 나와 있는 대로 우무인을 찍고 신분증을 첨부하게끔 조례 법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속통합 동의서는 신분증 첨부 안 해요. 사인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제가 위반 제한서는 신분증 첨부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저기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네. 기존에 지금 우성하고 권영 이제 같이 추진위원장님들이 어찌됐든 여태까지 받아왔던 서류들. 예. 저도 이제 뭐 일이 바쁘다 보니까 크게 관심이 없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저희 대자보에 보니까 동의율이 각 동마다 기본 50% 이상 이렇게 비율적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그걸 아우러서 할 건지 좀 더 빨리 저도 저희 통합추진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신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지금 건영에서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놓은 동의율은 그 상가를 포함하지 않은 아파트만의 동의율입니다. 근데 서울시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산정하는 기준은 아파트 플러스 상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비계획 위반 제한 동의서가 발표에 보면 58%인가로 되어 있는데 상가를 포함하면 이게 52%인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이미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들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감사 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거든요. 당연히 감사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내 재산을 아주 저는 간단한 내 재산을 가치를 더 증식시킬 수 있고 추가 분담금을 덜 내는 그쪽을 선택하면 되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근데 자꾸 선동을 하고 현혹시키고 해서 혼란에 빠뜨려서 일부 하는 것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목표와 목적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근거 있게 설명을 해서 소유자들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해서 소유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나한테 이득이 되면 이득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동의서 내면 되는 거지 내 재산 손해보면서까지 동의서를 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다 그렇게 됩니다. 예. 내 재산 앞에서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에 MZ 세대가 불이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그러잖아요. 요즘 MZ 세대가 그렇다는 게 맞는지나 모르겠는데 불이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데요. 그래서 그냥 MZ 세대뿐만이 아니고 뭐 대다수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지 불이익되는 방향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 많이 걸리면 어쩔 수 없죠. 뭐 그거 뭐 본인들이 굳이 그렇게 결정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법정단체 비용도 써가고 뭐 여러 가지 노력도 더 추가적인 노력도 하고 추가적인 자원 비용 투입해서 하겠지만 지금 준비연회 단계에서 운영을 그 후원금 몇 푼 얼마 되지도 않은 몇 푼 가지고 하는데 막 비용을 써가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꼼수로 할 수 있어요. 외부 지원 받아가지고요 돈 빵빵하게 쓰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내 발목을 잡는 거고 내 발목 잡는 게 소유자들 발목을 잡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정통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꼼수로 풀어나가면 반드시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그 추진했던 사람들 굉장히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안 좋은 결과들을 제가 수없이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시간이 설령 걸리면 더라도 정통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저라고 신탁사 도움 받으면 좋죠. 뭐 예를 들면 신탁사 불러다 하면 통합 추진위에 당신들이 와서 돈 대고 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걔들 뭐 큰 절로 할 겁니다. 줄줄이 와서 돈 빵빵하게 대주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대관 시간이 있어서 6시 10분이 넘어갔고요. 혹시 궁금한 거나 의견 있으시면 제 핸드폰이 공개돼 있고 이제 사무실을 내일부터 또 출근하거든요. 인근에 사무실도 가깝고 하니까 오셔서 같이 차 한잔도 하면서 얘기도 나누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같이 얘기도 나눠가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도 저는 나름 지치지 않게끔 뭐 제 체력 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을 때 저도 짐이 좀 덜어지고 또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더 바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관심하고 저 혼자한테 맡겨놓으면 소수한테 맡겨놓으면 무슨 뻘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은 같이 함께 풀어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재산을 최대한 크게 만듭시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